자, 8에서 11번. 자, 8번 보다 보니까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거. 내용 전개 방식은 다른 말로 설명 방식이에요. 즉, 얘는 설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설명이니까 전체 구조를 우리가 떠올려야 되죠. 그래서 전체 내용 떠올리기라는 전략을 써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풀 수 있는 문항이고, 9번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이라고 나왔지만 좀 약간 유형에서 벗어났네요. 내용 일치 문항이죠. 지금 보면은 구조를 물어본 건 여기였고, 그렇죠? 이거는 설명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여기서는 내용 일치 문항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 번째 문단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라는 거를 우리가 찾아보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0번 문항으로 한번 가서요. 자,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보니까 기억이 두 번째 문단의 열째줄, 그리고 니은이 세 번째 문단의 셋째 줄, 그리고 디귿이 넷째 줄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찾아보면 이 문단에서 지금 보면은 결합 에너지, 그쵸? 결합 에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 X선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각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거가 세 번째 문단, 그쵸? 언급이 된 그런 문단이 기본적이고, 혹시 관련 정보가 있는 문단이 있는지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겠다라는 거네요. 11번이네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추론 문항이 나왔습니다. 추론은 수능에 나오게 되면, 수능 어렵게 나올 거니까 반드시 버리세요. 오케이? 손도 대지 말고, 그냥 풀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풀어야 돼요. 여기다가 시간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낚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낚으려고 출제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문항, 시간 오래 끄는 문항을 중간에 집어넣어서 여러분들 시간 냠냠합니다. 출제자들이. 두 번째, 여러분들 인지력 냠냠해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멍해지는 거야. 모든 인지를 다 썼기 때문에,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뒤에 내가 쉽게 풀 수 있었던 이거를 풀기 이전에 나였다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항이 이 문제 이후에는 내가 바보가 돼가지고 못 풀어요. 그래서 인지도 냠냠하니까 절대 손대지 말고, 오케이? 풀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풀어놓고 돌아와서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숫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풀면 안 돼요. 숫자 보이면. 오케이?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보이니까 복잡하니까 절대 손도 대지 말아라라는 거. 저는 세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OMR 카드 작성하기 전에 시간 많이 남을 거예요. 버리고 가면. 그때 푸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단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기판은 이제 반도체가 나오네. 다른 종류의 원자들과 잘 결합하는 실리콘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비교적 쉽게 오염된다. 그래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는 광전 효과를 활용하는 장치인 X선 광전자 분광기로 기판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야 한다. 자, 그래서 광전 효과를 활용한대요. 그리고 X선 광전자 분광기라는 것을 사용한대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네요. 두 번째 문단, 광전 효과는 바로 나오네요. 반복이 되고 있고 정이 내리고 있는 거 보니까 매우 중요한 핵심어다. 대상에 일정 크기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빛을 가했을 때 원자에 구속되어 있던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이다. 자, 그래서 그 일정 크기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빛을 조사합니다. 그러면 전자가 방출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원자 내의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한다 해서 에너지 준위를 이야기했어요.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그중에서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전자인 최외곽 전자들은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전자들이에요. 핵심어죠. 그죠? 원자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궤도에 위치하면서 가장 멀리 떨어진 궤도에 있다는 거죠. 그보다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 전자인 내부 전자들
원자에게 비교적 가까운 궤도들에 위치한다. 그래서 가까운 궤도에 있다. 자, 내부전자는 원자핵의 양성자들로부터 비교적 강한 인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성자들로 인해서 강한 인력을 받기 때문에 원자에 특히 강하게 구속되어 있다. 그래서 강하게 구속이 되어 있다. 내부전자들이. 내부전자가 원자의 구속에서 벗어나 방출되기 위해서는 결합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갖는 빛이 가해져야 한다. 자, 그래서 방출이 되려면, 이 방출을 시키려면 결합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갖는 빛이 필요해요.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결합 에너지를 또 설명을 합니다. 원자가 내부 전자를 구속하는 강도를 에너지로 나타낸 값을 뜻한다. 이제 구속하는 강도예요. 자, 원자의 종류는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원자핵의 양성자가 많을수록 그러는 인력도 강해져서 원자의 종류마다 결합 에너지도 달라진다. 자, 그래서 그 양성자가 그 개수 달라지니까, 양성자가 많을수록 인력이 강해지니까 결합 에너지도 달라진다. 그래서 이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결합 에너지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이러한 점 때문에 XPS는 내부 전자를 분석함으로써 대상의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내부 전자를 분석해서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을 시켜보는 거지. 자, 세 번째 문단. XPS는 X선원, 분석기, 그리고 검출기로 구성된다. 각각 설명했네. 먼저 X선원은 X선원. 자, 에너지가 매우 큰 빛인 X선을 반도체 기판과 같은 시료에 가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에너지가 매우 큰 빛을 이제 조사하는 거예요. 가하는 역할. 그리고 이제 분석기는 두 번째, 이제 분석기가 등장하네요. X선에 에너지를 공급받아 시료 바깥으로 방출된 내부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측정한다. 그래서 그 방출된 내부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측정한대요. 분석기가. 자, 이렇게 광전 효과에 의해 방출된 전자를 광전자라는 데, 이제 광전자네요. 그죠? 그 방출된 걸. 광전자는 공급받은 에너지에서 결합 에너지만큼을 소모하고 남은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갖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하면 결합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자, 중요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공급받은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결합 에너지만큼을 소모한대요. 빼는 거지. 그만큼이 운동 에너지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알면 공급받은 에너지를 알잖아요. X선, 이게 에너지,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가 얼마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두 개 값을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검출기는 이제 검출기의 역할이죠. 각 결합 에너지별로 방출된 광전사의 개수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XPS에서는 시료에 각 원자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한지를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크게 그렇게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자, 그런데 내부 전자가 갖는 결합 에너지는 그 원자가 다른 종류의 원자와 결합할 경우 달라진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결합 에너지가 다른 종류의 원자와 결합을 하면은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결합 에너지가 지금. 그죠? 자, 두 원자의 결합은 각 원자의 최외곽 전자들이 서로 공유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결합은 최외곽 전자들이 공유되는 거예요. 자, 예컨대 예를 들어줍니다. 기판에 실리콘 원자가 산소 원자와 결합하여 기판이 산화되는 오염이 발생하게 되면 산소 원자와 결합한 걸 예를 들어주네요. 두 원자가 공유하는 전자들은 전기 음성도가 더 높은 산소 원자 쪽으로 쏠리게 된다. 자, 그래서 공유하는 이 전자들이 산소 원자 쪽으로 쏠린대요. 근데 그 산소 원자 쪽은 전기 음성도가 더 높대요. 전기 음성도는 전기 음성도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려줍니다. 전자를 끌어당기는 성향의 크기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래요. 원자의 종류마다 다른 고유한 값이다. 그래서 그 종류마다 다른
고유한 값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로 인해 전자 밀도가 낮아진 실리콘 원자에서는 전자들이 원자 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강한 인력을 받게 되어 결합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래서 전자 밀도가 낮아집니다. 실리콘 원자는. 그러면 그 결합 더 강한 인력이 나타나게 되고 결합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원자들의 결합에 의해 결합 에너지가 변하는 현상을 화학적 이동이라 한다 해서 화학적 이동에 대한 개념을 또 설명을 했어요. 즉, 그 결합에 의해 결합 에너지가 변하는 거죠.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나오네요. 조심해야 되는 거. 화학적 이동에 의한 결합 에너지의 변화량은 미세한 수준에 불과해서 같은 종류의 원자에서 방출되는 내부 전자들의 결합 에너지는 오염된 경우와 아닌 경우의 차이가 다른 종류의 원자들 간의 차이만큼 크지 않다. 자, 조심해야 되는 거야. 같은 종류의 원자들은요,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같은 종류는 신경 안 쓸 거예요 라는 거죠. 자, 이렇게 XPS를 통해 결합 에너지를 측정함으로써 시료에 포함된 원자들의 종류와 이들의 결합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료의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죠? 자, 그럼 8번 문항으로 가서 한번 내용 전개 방식 전체 내용을 떠올려 보니까 반도체를 설명하면서 광전 효과를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 XPS를 설명하면서 광전 효과,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 전기 음성도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대상과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개념이 지금 보면은 이 대상이 XPS, 그렇죠? 오염 여부 확인하는 그걸 얘기하고 개념이 두 번째 문단에 광전 효과를 설명을 했고 에너지 준위를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에서 또 지금 보시면은 전기 음성도 이런 화학적 이동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작동 원리를 설명했다 이랬겠죠. 그럼 어떻게 작동하느냐 할 때 일단은 세 번째 문단에서 그죠? 세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한다. X선언, 분석기, 그 다음에 검출기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문단에서도 그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말이다. 9번 문항.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맞는 말을 찾으라고 이야기했고요. 답은 5번인데 자, 엑스페지에 의해 방출된 광전자들은 분석기죠. 자, 그럼 분석기는 세 번째 문단의 셋째 줄 3문단의 셋째 줄부터 언급이 되어 있어요. 운동 에너지가 측정된 이후 검출기에 의해서 개수가 파악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의 셋째 줄과 넷째 줄 보니까 내부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측정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3문단의 셋째 줄과 넷째 줄 통해서 측정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검출기가 세 번째 문단의 여덟째 줄 부터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합 에너지 방출 광전자의 개수를 파악한다. 즉, 광전자가 방출이 돼야 되고 그 광전자의 개수를 검출기에서 하니까 광전자가 방출되는 사이에서 운동 에너지를 측정을 하니까 맞네요. 순서가. 그래서 분석기를 한 다음에 검출기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항으로 한번 가서요. 자, 기업부터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답이 4번으로 나와 있는데 XPS에서 검출된 두 광전자의 디귿이 같다면 자, 하나가 나왔어요. 이제 디귿이 뭐였죠? 운동 에너지예요. 운동 에너지. 자, 이들이 같은 원자에 구속되어 있던 내부 전자였음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운동 에너지를 측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이 문단에 한번 가봅시다. 이 문단의 밑에서
넷째 줄. 자,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즉, 얘가 이제 13째 줄이거든요. 이 문단에 13부터 한번 가고요. 여기서부터 갈 겁니다. 자, 원자의 종류가 이제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결합 에너지가 달라져요. 그쵸?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그래서 원자의 종류가 지금 여기서부터 가야 되겠구나. 여기서 가지 말고 여기서 가야 되겠습니다. 12째 줄부터 가야 되겠네. 자, 원자의 종류는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고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결합 에너지도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4번에서 보면은 지금 운동 에너지가 같다면, 그리고 이제 또 이용을 해야겠다. 세 번째 문단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에요. 세 번째 문단에 6째 줄. 3문단 6부터 여기까지 한번 보면 공급받은 에너지에서 결합을 소모하고 운동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알면 결합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3문단에 6, 7, 8. 그래서 12부터 얘는 3문단에 6에서 8. 자, 그러면은 디귿이 같다 그랬어요. 운동 에너지가 같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결합 에너지만큼 소모하고 공급받은 에너지, 그러면 공급받은 에너지와 결합 에너지가 같으냐라는 거예요. 이걸로 알 수 있느냐. 운동 에너지가 같다고 해서 다를 수도 있죠. 그렇죠? 왜 아까 두 번째 문단에서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결합 에너지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본다면 운동 에너지를 알고 있을 때 뭘 또 알아야 돼요? 공급받은 X선, 그죠? 잠깐만. 공급받아야 되잖아. 같은 거에. 같은 종류에서 나와줘요. 그죠? 값이 같죠? 왜냐면 여기서 지금 보면은 X, P, S니까 여기에 쏘는 X선은 동일해요. 세 번째 문단의 첫째 줄부터 셋째 줄. 그러니까 이거는 3문단의 첫째 줄부터 셋째 줄에서 조사되는 빛의 값이 똑같습니다. 즉, 공급받은 에너지가 같아요. 그리고 디귿, 운동 에너지가 같아요. 그러면 결합 에너지를 구할 수 있네. 맞죠? 3문단 6, 8을 통해서. 그러나 참 재밌게도 같은 원자가 아니라 같은 종류의 원자여야 됩니다. 같은 원자에서 나왔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원자가 같은 게 아니야. 같은 종류들, 똑같은 종류의 원자에서 나오니까 그 에너지가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종류라는 단어가 빠졌네? 이야, 와, 이거 나빠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의 14, 이 문단에 14째 줄. 정말 나빠요. 출제자, 이 문단의 14째 줄, 원자의 종류. 그죠? 종류예요, 종류. 같은 종류면 같은 에너지. 이야, 훌륭한 문제네요. 정말 떼찌떼찌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항으로 마지막 11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항, 반도체 기파는 산화 초기에는 이제 산화 초기죠. 실리콘 원자 2개에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한대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흘렀어요. 실리콘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한 식으로 산화의 정도가 심해지고 화학적 이동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2개에서 실리콘 원자 2개에서 지금 하나로, 그리고 산소 3개에서 2개로 줄었어요. 그쵸? 줄면은 정도가 심해진 거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다음은 제조공정지의 문제로 오염이 발생한 반도체 기판의 분석한 표로서 A등 실리콘 원자로부터 방출된 광전자들이고 오염되지 않은 기판의 원자의 결합 에너지는 99.4 전자볼트고 오염원은 산소와 마그네슘 뿐이다. 자, 그러면 99.4 나온 게 B네요. B는 오염되지 않은 기준이다라는 거네. 그쵸? 자,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으로 가보면 C가 C죠. B에 비해 결합 에너지가 더 큰 것은 여기 결합 에너지가 지금 더 크죠? 99.4보다 전자 밀도가 더 높은 실리콘 원자에서 방출됐기 때문이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에 마지막 문단에 8째 줄로 한번 가볼게요. 4문단에 8째 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 5, 6, 7, 8. 네.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전자 밀도가 낮아진 실리콘 원자에는 더 강한 인력을 받게 결합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이 내용을 봤을 때 3번 C가 결합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결합 에너지가 더 크면은 지금 이제 오염이 된 거지. 요게 산소로. 그렇죠? 전기 음성도가 끌려가니까 더 큰 쪽으로. 그러면 전자밀도가 더 높은 실리콘 원자 전자밀도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허무하게도 답이 너무나 쉽게 전자밀도가 더 높다라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에 8, 9, 10을 근거로 봤을 때 이 부분은 틀렸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었다라는